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요. 패밀리센터 비탈리에스의 김혜영 박사님 모시고 초대석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혜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혜영 씨. 네, 저희 이름이 똑같아요. 예, 그러네요. 이혜영이고요. 박사님 성함은 김혜영 박사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오늘 뜻깊은 날인데요. 정말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딱 오늘 처음 뵙잖아요. 네. 채연 씨가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처음 뵀는데 인상이 눈이 정말 너무 초롱초롱하신 거 아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방울이랄까요? 아유, 지금 옆에서 뵙는데 반짝반짝. 저 남편이 있을 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2주 전에 박사님을 뵙고 호르몬에 대해서 그다음에 건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저희 좋은 아침 청취자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오늘 음. 지난주 했던 얘기에 대해서 살짝 리뷰를 좀 해드리고, 사실은 호르몬에 대한 얘기는 이번 지난주가 처음은 아니었고 네. 뉴스 초대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조금 훑어는 봤어요, 지난번에. 근데 네. 이제 호르몬이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아니면은 호르몬이 왜 사실은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릴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호르몬에 대한 잘못 알려진, 말하자면 미스라고 하죠. 그 네. 잘못된 그 통념 때문에 저기 환자들이 좀 주저하기도 하고,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네, 두려워하시죠. 네, 맞아요. 예, 그러시는 것 부분이 같아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호르몬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알아봤으니까, 호르몬이 무엇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000개 호르몬 중에서 네. 100개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메디슨에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네. 성호르몬은 여성은 3개, 네. 남성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네.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부신피질하고 부신피질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분이 조금 나와요. 남성 호르몬. 네. 젊었을 때 그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더 에너제틱하고 네네. 생각도 팍팍 돌아가고 하죠. 그리고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은 3가지가 있습니다. E1 에스트론이라고 부르고요. 네. E2 에스트라다이올이라고 부르고, E3 세 번째가 에스트리올이라고 부르는데 역할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에스트론 자체, E1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호르몬은 팻셀, 뚱뚱하신 분들이거나 남성분들도 많이 높아요. 이거는 몸에 절대적으로 해가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도 이제 우리가 그때 왜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호르몬의 문제가 야기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 살짝 팁을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 원 성분이 함유된 게 있으면 우리 몸에 해롭다. 더 나아가서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프로제스테론의 이 호르몬은 여성들이 이제 폐경을 겪으면서 가장 느끼실 수 있는 게 바로 잠에 대한 불편함. 불면증. 네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네. 말하자면 우울감을 죄송합니다.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죄송합니다. 밸런스를 네네 맞춰줄 수 있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오늘은 남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남성분들, 네. 부분들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남성에게 관여하는 부분, 남성 호르몬을 왜 구태여 태클을 걸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나 나이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35세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수치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수치가 다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수치의 변화는 적어도 1년에 그 기존의 호르몬 레벨에서 한 30%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30%씩이요.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그렇죠. 네. 남아있는 900이었으면 900에서 30%. 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진 그 그 남아있는 곳에 또 30% 정도. 근데 이제 또 그 노력 여하에서 그걸 좀 어느 정도 방지는 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게 네. 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나이 그 노화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운동으로 회복하는 그 속도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호르몬은 그 남성들이 남자 폐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남자 폐경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사실. 네. 메디컬 term이 있어요. andropause라 그래가지고 menopause하고 네. 좀 비슷하긴 하지만 네. 살짝 차이가 있죠. androgen 남성 호르몬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걸 갖다가 andropause. 그럼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 여성화가 조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비율적으로 맞춰서 봤었을 때 네. 그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그 차이가 네네. 좀 작아지는. 네. 그렇게 되면은 남성이 좀 의기소침해지고 네. 잔소리가 많아지고 살짝 우울감도 느끼시고. 남자분들도요. 네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그걸 좀 예민하신 저기 사모님들은 그걸 갖다가 캐치를 하시는데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이거는 노화의 한 현상 아니면 네네. 피곤해서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기존의 병을 앓고 계시다면은 병 때문에 그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물론 나이가 들면은 이제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호르몬을 태클을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내가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에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지에 대한 사실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하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 그렇죠. 왜냐면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 요새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던데 40대, 50대를 이제 겪으면서 midlife crisis, 중년의 우울증이라던가 네. 혼돈 같은 걸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방송도 그렇고 호르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 네.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삶의 네. 질의 향상. 내가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나이 들으면은 뭐 모두 노인이 돼야 되고 요새 많이 네.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좀 세대도 시절도 많이 바뀌었고 바뀌었죠. 의학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의학 사회라는 게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어떤 에 대해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어떤 데이터가 나오기 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네. 바뀌는 걸 상당히 두려워해요. 네. 그리고 특히 어떤 한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확고한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환자의 입장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지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도 좀 알아볼 거고요. 네. 남성 호르몬은 남성의 고환하고 그리고 부신피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신피질은 어디 있냐면은
콩팥 신장이라고 하죠. 네. 캣니 바로 위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네. 예, 붙어 있는 그 기관이에요. 거기서 보통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 네. 거기서도 분비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네. 남성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고환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의 총칭이고요. 네네. 그 남성 호르몬은 또 그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은 여성 호르몬으로 다소 전환되기도 하고요. 네. 중간에서 살짝 바뀌어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말하자면은 중간 물질이 또 높아지게 되면은 남성분들 머리가 네.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게 아니고 그 중간 물질이 높아서 머리가 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호르몬을 알면은 내가 왜 이렇고 네. 내가 왜 이런 증상들을 겪고 내가 왜 이런 사이드 이펙이 있는지를 좀 아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성의 호르몬을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감소하는데 그 호르몬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죠? 그렇죠. 네. 호르몬의 정도를 어느 정도 수치를 높였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호르몬 수치를 적어도 1100 보통 남성분들 300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장애를 느끼세요. 네. 네. 그 근데 수치가 있군요. 네. 정확하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수치를 좀 높게 잡아서 저희가 기능적인 회복에 중점을 맞추는데 네.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네. 9001님께서 남성 호르몬과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나 피해야 할 음식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호르몬은 좀 유지를 하시고 싶으시고 이게 실제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음식에 대한 거는 제가 많은 자료가 없습니다. 네. 호르몬을 음식에서 높여주고 하는 거는 사실 찾기가 힘들고요. 특히 남성 호르몬은. 네. 그리고 대신에 마켓에서 보시면은 이거에 뭐 남성 그 자양 강장제 뭐 어떤 거는 뭐 남성 호르몬에 좋고 네네. 저기 성기능에도 좋고 네. 뭐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네. 많이 나와 있긴 해요. 기능식품이 많은데 사실 네. 모든 기능식품에는 FDA 레귤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 아까 팁을 드렸어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운동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 네. 밖에 음식물에서 섭취하는 거는 그 웹사이트는 어저께 찾아보니까는 꽤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도 않고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는 거를 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김혜영 박사님께서는 일단 운동 쪽으로 포커싱을 잡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9001님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남성 네. 호르몬의 지금 역할과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그 남성 호르몬의 수치와 어떤 다른 그 기능적인 상관관계를 이제 데이터를 풀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네. 일반적으로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울증의 유병률이 낮았다 하는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우울증에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처방을 해주신다라는 것은 메디슨으로 약으로 섭취를 그렇죠.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남성 호르몬은 이제 그 호르몬 자체는 상당히 터부예요. 지금 네. 그 의사 자체도 호르몬 자체를 갖다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왜냐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와 그 말하자면은 우리가 잘못
알려진 그 의학 상식과 그리고 또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보수적인 네. 그런 통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은 이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거는 스터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심리학자 사이먼 베런 코헨 네. 이거는 제가 찾은 거예요. 네. 태아기 때 테스토스테론이 높을수록 두뇌가 체계화하는데 네. 유리하게 발달한다고 주장하고요. 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수학하고 과학에 소질과 흥미가 높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아주 가장 확실하게 그 효과를 보는 거는 보통 골밀도와 네. 관계가 또 네, 근력. 있군요. 네, 말하자면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고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골다공증의 8.3% 1년에 8.3%의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저희 클리닉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으로 호르몬을 시작하시고 2년 후에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그 골연화증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그분이 또 지금 1년 되셨는데 굉장히 튼튼하세요. 그래서 넘어져도 예전 같으면 뼈가 부러지는 상황이지만은 네. 이제는 타박상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오늘 사실 남성분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알러지가 심하네요.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 사실 남녀 모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호르몬이기 때문에 네. 두 그룹에 상관없이 그 골밀도에 대한 베네핏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심사숙고 해보실만 합니다. 네. 호르몬 그 치료라든지 검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질문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박사님,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 0349님께서 남성 호르몬 부족이 왔을 때 나타나는 신호나 네. 조짐 증상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네. 남성 호르몬 수치가 한 3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는 네. 남성분들이 보통 우울감이라던가 남자도 잠을 못 자요. 불면증. 네, 불면증을 겪고 또 하나는 성욕의 감퇴가 오십니다. 네. 성욕의 감퇴가 와서 잠자리를 좀 피하고 아니면은 횟수가 좀 줄어들고 뭐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려는 그 통계 자료, 그 매스케이프의 2018년도에 나온 데이터를 갖고 나오긴 했는데 네. 사실은 300 미만으로 떨어진 수치가 떨어질 때 제가 잠깐만요. 자료 좀 들여다볼게요. 네. 호르몬 치료 네. 했을 때 이제 데이터 부분에 예.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2018년도 데이터에 의하면은 65세 이상의 790명 남성들 대상으로 1년 동안의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살펴봤어요. 네. 그게 기준이 300이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300 미만이 되시는 분들의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많이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네. 9명.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은 16명. 네. 그리고 나서 실험을 다시 했어요. 다 치료를 하고 네. 했었을 때 50%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자료를 하나하나 몸의 모든 기관들의 어떤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에 대해서 네. 성호르몬들이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말하자면은 좀 쉽게 피곤해지고 네. 복부의 비만이 아주 심하게 오고 네. 그리고
좀 다소 의기소침해서 뭔가를 하기를 게을러하고 네. 네. 그리고 저기 성욕의 감퇴 뭐 네. 그 정도 들 수 그리고 있으십니다. 불면증, 네, 불면증 같이 그렇죠. 오고요. 네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실 때는 호르몬 검사라든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박사님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영은의 내 안의 그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패밀리센터의 비탈리 헬스 김혜영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남성 호르몬의 역할과 효능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얘기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아까 이제 아직도 이제 호르몬의 효능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오늘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커버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호르몬이 조금 구체적으로 치매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네. 잠깐 말씀드릴게요. 남성 호르몬은 성장에 관여한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의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brain development 말하자면은 뇌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치매라던가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같은 경우에 네. 그 기억력의 감퇴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죠. 그런데 그거 속도를 늦추는데도 사실은 도움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은 지금 현재 안타이 에이징의 제일 탑에 올라가 있는 그 호르몬 중에 하나고 대신에 호르몬을 쓰실 때 잘 선택하고 자기 몸의 호르몬 수치도 봐야 되고 네. 왜냐하면 호르몬은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어 놓고 네. 마니터를 하면서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여성분들의 아니면 혹은 남성분들의 관심이죠. 이 중년이 되면서 모여라 팻 해갖고 네. 저희 복부 비만. 그 복부 비만은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게 abdominal fat redistribution이라 해가지고 팻의 그 재정립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네. 몸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붙지 말아야 할 부분에 네네. 이 팻들이 가서 이제 계십니다. 그게 한 해 한 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게 뱃살도 조금 조절이 되던데 이게 출산하고 나이가 먹으면서는 뱃살이 더 붙으면 붙었지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네. 노력도 하고 아주 다이어트 열심히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사실은 외국 분들 보통 오시는 분들은 젊은 나이에 오세요. 네. 말하자면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제일 나이 어린 환자가 30대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오시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리서치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살이 빠져요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복부 비만이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복부에 가서 살이 찌는 거는 방지를 해주지만 이미 생긴 팻들은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식이요법과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같이 그렇죠. 삼박자를 고루 갖춰서 노력을 맞습니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근육의 정도를 좀 늘리게 되면은 늘어지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보이는 복부의 비만과 내장 비만도 있잖아요. 네. 그 수치도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도움이 되시고 일단은 제가 사이드 이펙은 제일 끝에다 아까 디스커션을 하려고 해놓긴 했지만 말씀을 이제 관련 있기 때문에 할게요. 그 호르몬을 쓰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 몸이 좀 붓고
근육이라는 자체가 그 습기,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체중이 불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근육이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을 네. 해서 그 조절을 물의 대사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보통 환자 같은 경우 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몸이 좀 붓다가 운동과 병행을 했을 네, 때. 운동과 그 음식 조절을 좀 하시면은 네. 거기에 싹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을 탄력 있는 몸을 갖추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호르몬의 한 단면만 들여다보고 호르몬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위험해요. 네. 왜냐하면 호르몬이 주는 거는 그 밖에, 그 저변에, 내 몸에, 내 혈관에, 내 뼈에, 그리고 내 기억 아니면은 지각 능력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봤어요. 네, 0349님께서 김혜영 선생님은 말라서 똥배 나온 우리 맘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려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들어봐 주세요. 네, 제가 이분은 저희 스파캐슬이나 네네. 그런 데 가면은 가끔 저를 만나실 수도 있으면 이 말 쏙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호르몬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고요. 네.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 복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제 나올 때는 좀 나오고 들어갈 때는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라인을 잡기 위한 거는 나름 노력을 하지만 호르몬이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타고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몸의 바디 라인을 잡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호르몬 관리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마음을 모르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호르몬 외에도 트리트먼이 나가고 있고 환자 맞춤형 의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네. 바로 안타 에이징입니다. 안티에이징. 네네. 네. 많이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네. 그 어떤 식으로 안티에이징을 관리를 해주시나요? 그 안타에이징이라는 게 상당히 이 호르몬은 안타에이징의 하나일 뿐이고 네. 안타에이징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개인화된 그 예방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나름 건강관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말하자면은 그 환자 개인마다 영양 상태가 또 틀리시고 체질, 체형이 틀리시고 네. 가지고 계신 지병이라던가 그 위험도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환자와 상의를 통해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서 네. 관리를 할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개인화된 맞춤형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비만 관리도 그 중에 하나고 영양 관리도 그 중에 하나고 말하자면 체력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고갈되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서플먼도 주사라던가 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복부 비만이라던가 부분 비만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네. 또한 이제 여성들이건 남성들이건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그라비티 말하자면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처짐을 방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짐을 올려주는 트리트먼트까지 나름 풀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네. 이런 호르몬 검사라든지 관리를 받고 싶으시다면 패밀리센터 비탈리 헬스의 김혜영 원장님 박사님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호르몬 치료와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500분 되십니다. 500분 되고 지금 현재 오늘 좀 여기 있네요. 10,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가 하는 그 펠렛 말하자면은 그 주사요법이라도 하기보다는 절개를 해서 스킨으로 들어가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지금 갖고 나왔는데요. 500분의 현재 여성분들이 한 70% 되고 남성분들이 30% 되시는데
95%는 다 효과가 좋으시고요. 네. 5% 정도는 드랍을 하셨고 5% 드랍을 하신 이유는 성욕의 여성분이 성욕의 증가가 있어서 근데 이제 남편분께서 좀 연로하시고 아프신 분이라 네. 그런 쪽으로 그게 사이드 이펙이 됐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그래서 중단을 했고요. 네. 한 분은 몸이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요. 여성분인데. 아, 여성분이신데요. 네네. 탈모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게 잠정적으로 그걸 갖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을 쓰시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다시 많이 다소 완화가 돼서 이제 3개월 정도 지날 때는 정상으로 돌아오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중간 과정이 너무 힘드셨고 예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살을 빼고 싶어서 호르몬 치료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살이 안 빠지더라 하고 네. 그래서 중단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비용이라던가 이제 아니면은 3개월씩 한 번씩 하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들을 호소하셨습니다. 95%의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 부부가 한 번 오셨는데 그쪽 교회에서는 안타이 악시던트 해갖고 항산화 수치 테스트를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하기 전에 검사를 하셨을 때 100 정도 됐었는데 네. 이 호르몬을 받고 나서 항산화 수치가 800 이상으로 뛰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안타에이징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프라이즈 할 건 없지만은 네. 저도 나름 그런 테스트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네. 한 분이 인슐린을 쓰시다가 중단을 하셨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시고 네. 그리고 또 제너럴 95%의 환자 모든 분들이 콜레스테롤에 현저한 도움이 되셨죠. 네. 저를 비롯해서 HDL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 그 입자가 큰 콜레스테롤의 수치의 회복은 12주. 호르몬을 시작하고 12주면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현저하게 2주면 3개월, 3개월. 네, 3개월 정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좀 스태미나라던가 그러니까 피부에 탄력 생겼다고 고마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일단은 부부관계에 원만해짐 네.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보통 지치는데 네.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저희 나머지 좀 덜 느끼시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일들 하는데 지침이 덜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포커스 말하자면 그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집중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할 걸 아직은 일하는 그룹 워킹 그런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가 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세요.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가장 큰 거는 수면. 네.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호르몬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일단 잠도 푹 자게 되고 복합적으로 몸에 대한 변화들이 네. 눈에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좋은 쪽으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나름 한번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은 네.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드시면서 그다음에 35살 이후로 네. 좀 보셨을 때 호르몬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면 그런 퇴화되는 부분들을 조금 늦추시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회복의 길로 가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복부 관리에서부터 그다음 불면증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성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챙기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네, 오늘 더 알려주시고 싶은 호르몬에 대해서 있으신가요? 뭐 있습니다. 짧게라도 짧게 한마디 얘기할게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좀 살짝 두꺼운 데이터를 갖고 나왔는데 남성들이 잘못 알고 계신 그 전립선에 대한 말하자면 잘못 알려진 통념. 네. 제가 하버드의 에브라함
몬젠 텔러라는 네. 의사, 그분의 그 통념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라이프 익스텐션이라는 그 리포트 결과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제 결론적인 거는 이래요. 그 남성 호르몬을 주입하게 되면은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암을 일으키거나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한다는 통념을 깨는 이 저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계 조사에 의하면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질 때 전립선 암의 유발이 높았다는 데이터를 제가 들고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남성분들, 한국분들 전립선에 문제 있으신 분들 많고, 네네. 저도 전립선 수치 검사를 해요. 남성 호르몬을 하기 전에. 그런데 남성 호르몬과 전립선 암과는 무관하다는 걸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바로 알려주셨고요. 지금 김혜영 박사님께서 오늘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아마 궁금증도 해결해 주시고 아마 내가 지금 이 나이 때는 한번 호르몬 검사도 받아보고 관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